초등학교 1학년 때 한 친구가 야, 이 병신아! 라고 놀리는 거예요. 당연히 싸웠죠. 내가 왜 병신이냐?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너무 열이 받아서 어머니한테 엄마, 나 병신 아니지? 라고 물었는데 저의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선천성 근육장애인입니다. 근육장애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예, 생소해요. 근육장애는 진행성이고요. 온 몸의 근육이 힘을 잃거나 굳어지는 병입니다. 온몸에 장애가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도도함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목이 고다요. 강의할 때 째려보는 강사라고 오해받을 만큼. 오늘 이 시간 양쪽 가장자리에 앉으신 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왼쪽 팔이 살짝 들려진 채로 굳어져 있어서 이게 제가 팔을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팔 그렇게 들고 있으면 아프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내리고 있는데 아플 리가 없겠죠. 예, 가장 대박인 게 제 이 하체인데 제 휠체어가 오픈카가 아닌지라 제 하체를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서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 고관절이 좀 굳어져 있고 또 왼쪽 무릎도 바깥으로 이렇게 꺾어진 채로 굳어져 있고 발목도 꺾여져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처럼 일반 의자 형태의 시트에는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자전거나 말안장 형태의 자세로밖에는 앉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저만의 특수 제작 휠체어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휠체어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척추도 많이 휘었어요. 사진에서처럼 아주 완벽한 S라인의 몸매를 자랑을 하고요. 요새는 또 새로운 트렌드를 Z라인이라고 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저는 중증의 지체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무늬만 장애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분명 장애인인데 비장애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비장애인과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살아가는 세상이 장애인만이 아닌 비장애인과 함께인 사회에서 살아야 된다고 판단을 하셔서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쭉 일반 학교에서 교육받도록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일이 흔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저희 부모님은 제가 장애인이 아니라 인간 이진영으로 살기를 바라셨고, 그래서 비장애인만큼, 아니, 더 오히려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 공부이든 여행이든 무엇이든 간에요. 그 덕분에 저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이 긍정 마인드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아동 유괴 사건 이런 게 많았던 예전 시절에 저를 항시 업고 다니셨기 때문에 우리 딸내미 항상 이렇게 업고 다니니까 유괴당할 일 없어서 참 좋다고 하셨고, 또 일반 학교라서 이렇게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다 보니까 4층, 5층까지 교실을 저를 업고 오르내리시면서 이렇게 운동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고 하셨던 분이세요. 어머니의 그런 긍정 마인드가 저한테도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행복감과 긍정 마인드로 나의 장애는 내 인생의 플러스 알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느 누구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늘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사건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친구가 저를 야 이 병라고 놀리는 거예요. 당연히 싸웠죠. 내가 왜 병이냐고? 왜? 지금도 그 단어는 비하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너무 열이 받아서 어머니한테 엄마 나 병 아니지? 라고 물었는데 저의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제 눈을 많이 쳐다보시면서 너 병 맞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친엄마 맞나? 여기까지 말씀하셨으면 아마 제가 상처를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몸의 병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주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줄 때 사용하는 단어다. 근데 이 병에는 눈에 보이는 몸의 병을 가진 병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을 가진 병, 두 가지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은 그 친구처럼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품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네가 그냥 그 친구 품어주라고. 이 사건과 또 어머니의 그런 설명 덕분에 저 스스로를,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제 장애를 직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는 누가 뭐라고 놀리거나 뭐 동정을 하거나 말거나 어쩌거나 그래 나 장애인이야 어쩔 건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누가 어떻게 놀리든 동정을 하든 그래 나 장애인이야 라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어떻든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가진 장애는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비장애인 틈에서만 어울리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저 이외의 다른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알지 못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와서야 장애인 친구들을 처음 사귀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친구들이 똑같이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왔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왜 자주 쓰는 이 단어인데도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야, 이 바보야 그것도 모르냐, 공부 좀 해 라고 놀렸죠. 나중에 제 친구가 알려주더라고요. 특수학교는 일반 학교랑 기본적인 교육 과정이나 어떤 수업 나가는 진도의 범위가 많이 다르다고. 몰랐죠. 알았으면 그랬겠어요, 제가? 그리고 또 한 번은 시험 기간에 제가 열심히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근데 그 지하철에 저 말고 다른 장애인 분이 또 타셨어요. 근데 이분이 조그만 바구니를 이렇게 들고 승객분들한테 저는 장애인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이 공부하고 있었던 그 책을 그분한테 확 들이밀면서 저도 장애인입니다만 라고 하고 싶었어요. 왜 최근에 한 정치인 분이 뭐 장애인 의지 부족 이런 발언이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부끄럽게도 이 자리에서 고백을 좀 하나 하자면 저 역시도 누구나 노력을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좀 능력이 부족하고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장애인들의 안일한 모습이 오히려 비장애인의 인식을 망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 역시도 장애인인데 말이죠. 그래서 장애인도 노력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장애인의 교육, 고용, 복지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 좀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꿈을 꾸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박사과정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지도 교수님의 개인 조교로 학교 부설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일하던 중에 갑자기 어느 날
어지럽고 숨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죠. 빈혈이래요. 근데 이게 보통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빈혈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몸에 있어야 할 혈액량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는 안 돼서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수혈받은 피조차도 한 2, 3일이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병원에 가서 수혈을 받는데 우리 몸에 피가 부족하다는 건요. 입에 침이 마르게 하고 위장장애를 일으켜서 소화도 어렵게 하고 호흡도 어렵고 뇌에 산소 공급도 어렵게 하고 기타 등등. 근데 제가 근육장애잖아요. 온몸에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근육도 더 굳고 경직이 생기고 근육통에 힘도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장애까지 심해진 거죠. 그래서 하던 모든 일들, 학업 다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제 척추가 S라인을 넘어서 Z라인으로 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가 제자리를 찾지를 못하고 복강경을 뚫고 올라와서 폐와 심장을 압박한 거예요. 그래서 위장 탈장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병원에서 장애 특성상, 신체 구조상 마취해서 영영 못 깨어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그냥 제가 믿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그냥 데려가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그런 제 모습이 그런 아니라고 나태한 장애인의 모습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를 수술실에 들여보내시면서 쟤 그냥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게 하느니 차라리 편하게 데려가세요 라고 기도하셨다고 해요. 또 친엄마 맞나? 그만큼 너무나 고통스럽고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는 사람이 노력과 의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요. 야, 이 바보야! 라고 친구를 놀렸던 나는 야, 이 병신아! 라고 나를 놀렸던 내 친구랑 뭐가 다르지? 비장애인에게 장애인을 비하하고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나는 장애인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비장애인과 무엇이 다른가? 그렇게 깨닫고 회개와 반성의 시간을 갖고 나니까 건강 회복이라는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과 이 깊이 있는 생각, 고민들을 담아서 장애인들의 삶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연구와 강의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 순간이 진정한 의미에서 내 장애가 내 인생의 플러스 알파인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저는 박사과정은 수료하고 학위 논문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장애학의 관점을 담아서 장애란 무엇인가? 어렵죠. 우리 사회가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한숨 나오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학 관련된 책들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노동력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전통사회에서는 장애인을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보고 장애마다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갔다고 해요. 그런데 2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대량 생산화되고 장애인이 작업 능률 면에서 좀 생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로 보고 사회적으로 격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따른 사회적인 인식이
우리한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서 그저 막연하게 장애인은 무능하고 의지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규직, 비정규직이니, M4 세대니, 세대 간 갈등이니, 성차별이니, 너무나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장애를 떠나서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입니다. 안 늙었어요. 청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모든 국민이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이동의 제약,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또 모든 시스템이 비대면화되다 보니까 학생들은 학업에 어려움이 있고 청년과 어른들은 자영업자든 직장인이든 모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긍정, 그러하거나 옳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제 장애가 인생의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서 장애인이어도 우울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장애인이다. 그럼 제 아이한테 제가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울한 게 아니라 장애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울할 수도 행복할 수도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노력으로 이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삶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긍정의 힘은 절망의 순간도 인생의 플러스 알파로 바꾸어 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